안녕하세요. 토플 리스닝 박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플 리스닝의 박세진입니다. 오늘은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트렌드. 과연 요즘 리스닝의 트렌드는 어떨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변화가 되어 가고 있나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리스닝의 관점은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렉처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컨버세이션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상황의 다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들이 정말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캠퍼스 시츄에이션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 학생들이 겪을 수 있을 법한 얘기들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긴 하는 건데, 예전에는 좀 쉽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캠퍼스 시츄에이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것저것이 많이 섞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캠퍼스 시츄에이션에 관련된 컨버세이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그 공부 방법은 사실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되게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대학이죠. 그러니까 대학이 배경으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당연히 미국 영화,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를 말하겠죠. 그런 것들 보시게 되면 컨버세이션이 잘 잡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상황의 다변화라고 했을 때는 이게 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expression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expression, 그러니까 영어 표현들을 말하는데, 이 영어 표현들은 한국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e taken aback by 이런 표현 얘기죠. be taken aback by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surprised by랑 뜻이 똑같습니다. surprised by 뜻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surprise라고 하는 단어를 알지만 사실 conversation 시험에 나오게 되면 taken aback by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을 드러내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표현을 모른다면 당연히 그 문제를 푸실 때 되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expression을 많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상황 다변화라고 했을 때 그중에 또 하나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가 렉처형 컨버라고 하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렉처형 컨버세이션이 있죠. 이 렉처형의 컨버세이션은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 빈도수가 늘고 있죠. 그래서 빈도수가 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접하는 기회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게 될 때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사실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고, 이런 문제도 충분히 수업 시간에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꼭 생각을 하고 시험을 대비하고 또 시험장에서 그런 마음을 먹고 컨버세이션 문제를 푸실 필요가 있겠죠. 이 정도로 상황의 다변화는 내용을 마치고 다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언제 이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다양한 액센트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이게 바뀌지는 않았죠? 아직 바뀌지는 않았는데, 토플 관계자가 1년에 2번 정도? 한 번이나 2번 정도 한국에서 일하는 토플 강사들을 데리고 워크숍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가 있어요.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고 저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년 됐나요, 벌써? 2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토플 리스닝 부분에서도 이 액센트가 다양화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식 액센트만 나오고 있는데, 영국식이랑 호주식도 섞일 거다. 마치 토익 같은 거죠. 토익은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에서 영국식 액센트가 들어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집은 시대를 좀 예측해서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시험이 그렇게 반영이 되지가 않아서 과연 언제쯤 바뀔까 좀 의문이긴 한데, 이건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그쵸? 녹화하고 있는 단계라서 언제 바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토플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니죠. ETS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기까지 뭐 다양한 액센트가 섞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고, 네, 다양한 액센트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아까 첫 번째 것에서, 이렇게, 네, 좀 이어서, 세 번째로 만들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눈으로, 이제, 이거는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컨버세이션이 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 실제, 현장감이라고 할까요? 현장감? 대화화. 현장감과 실제 대화화가 올라가고 있다. 네,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 현장감과 가까운 형식의 컨버세이션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처럼의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있어요? 예, 마치 뭐 말을 더듬는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든지 하는 현장감이 많이 또 높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놀라지 마시고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네, 역시나 네, 좀 답답하죠. 저도 되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으로는 잘 커버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틈틈이 드라마나 영화 좀 보시고 그냥 재미로라도 보시는 것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주말에는 좀 영화관에 가서 미국 영화도 좀 보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컨버세이션은 이 정도로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말을 맞춰도 될 것 같고 렉처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렉처는 어떤 식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을까? 렉처는 특이하게 뭐 눈에 띄는 사항들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역시나 예전부터 다 있었던 거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디스커션 형식의 렉처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예전 렉처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요즘은 이제 디스커션으로 이제 중간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역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는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고 오히려 렉처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들 중에서 요즘에 잘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네, 우리가 다시 듣기 문제라고 하는데 뭐 헤드셋 문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문제가 줄어들었다면 다른 상대적으로 느는 문제 유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늘고 있는 게 디테일 문제 유형입니다. 디테일 문제 유형이라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다시 듣기 문제 유형이 난이도가 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긴 한데 뭐 문제 유형을 다 살펴봤을 때는 이 문제가 정말 풀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쉬운 문제 유형이 줄어들고 이제 어려운 디테일이 많이 느는 건데 디테일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2개를 고르거나 3개를 고르세요 하는 이런 다수의 보기 답을 선택을 해야 되는 어려운 디테일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이게? 진짜 실력가들을 위해서만 점수를 내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2개나 3개를 고르려면 이건 기억력으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잘 쓰고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염두를 하셔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점수를 내고 싶다면 네, 노트 테이킹이 좀 이제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왜냐면 자 컨버세이션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디 들어있죠? 렉처형 컨버세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렉처형 컨버세이션 당연히 노트 테이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는 뭐 노트 테이킹 안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거는 어떨 때 할 수 있는 말이냐면 노트 테이킹 안 한다? 컨버세이션 같은 컨버세이션 그러니까 정말 대화 그 캠퍼스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만들어진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면 노트 테이킹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대부분 일단은 짧고 그렇게 길지도 않죠. 길어야 뭐 3분 30초 정도라고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길지도 않고 상황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렉처형 컨버세이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때 그걸 노트 테이킹 하지 않으면 힘든데 그냥 펜 놓고 아니면 펜을 들고 있었어도
잘 적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렉처로 바뀌면은 그게 갑자기 순식간에 사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잘 노트태킹 할 수 있냐는 거지. 그게 힘든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확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힘드니까. 저는 그래서 컨버세이션도 이제 노트태킹을 좀 꼼꼼히 하십시오 라고 요즘에는 말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건 또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겨도 되겠죠. 이 정도로 간략화시켜서 요즘 토플 리스닝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컨버세이션은 뭐 상황이 다변화되고 있고, 뭐 다양한 액센트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실제 현장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렉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는 다시 듣기 문제 유형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그렇다고 다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 대신 디테일 문제가 상대적으로 수적으로 많이 늘어나 버렸다. 그래서 노테킹 좀 신경을 더 잘 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번 영상은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해주세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